헤어졌는데 안 만나주니까 집에도 찾아갈 수 있고 계속 연락도 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범죄야. 요새 그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. 이게 요새 하는 드라마인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거를 재방송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막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남자 주인공이 대학생일 때 취업 박람회 같은 데 있잖아요. 이렇게 회사 와가지고 신규 채용하는데 이렇게 설명해. 거기 갔다가 이 여자 주인공을 보고 너무 반해서 이 여자 주인공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만나지 마요 막 이런 장면이었어요.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야 이게 우리 직업은 숨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계속 뭔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 집착으로 보이게 되는 정도, 그리고 내 차량 안에서 문 내리게 막 하는 행위들,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범죄가 됩니다. 자, 얼마 전에도 그 신당역에서 불의의 사건이 있었죠. 근데 그 사건도 앞으로 와서 보면은 뭐가 껴있나요? 스토킹이 껴있어요.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작년에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별거 아니었었단 말이에요. 스토킹이 범죄를 어디까지 정할 거야? 내가 이 여자가 좋으니까, 이 남자가 좋아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게 뭐가 그게 범죄야? 내가 좋아하니까?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, 기존에는. 헤어졌는데 안 만나주니까 집에도 찾아갈 수 있고 계속 연락도 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범죄야. 근데 그게 진짜 범죄죠, 상대방 입장에서는. 얼마나 두렵겠어요.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의 상당수는 헤어지고 나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주니까, 아니면 이별을 통보하니까 집착을 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.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드라마에서 뭐 이런 행동을 비춰주는 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. 제가 실제 이렇게 재판을 해봐도 스토킹을 하면 요새 다 구속이 돼요. 구속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. 스토킹은 아무래도 연락을 뭐 하루에 내지는 뭐 며칠 사이에 몇백 통의 문자를 보냈다든지, 아니면 집에 가서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지, 직장을 계속 찾아간다든지, 스토킹 범죄의 어떤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신당역 사건 같은 걸 겪으면서 정권 자체에서도 이런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, 경찰서에서도요, 스토킹해 그러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까지 갑니다.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들은 있어도요, 구속까지는 무조건 이어져요. 제가 봤을 때 스토킹이 굉장히 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를 조금 더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사실 이거는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도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.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지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사고들이 늘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이 교제했던 사이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나한테 스토킹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뭐 한 번 신고했는데 경찰이 안 도와줘. 또 신고하시고 적어도 신고 이력이라도 남겨놓으시는 게 이 사람을 구속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신고 내역은 한 2년 정도는 무조건 보관이 되니까. 뭐 교제했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해. 그럼 교제했던 사람들은 성향을 알잖아요. 이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이 좀 있었다든지 뭐 폭언 이런 걸 좀 했다, 또 집착하는 성향이다,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해요. 지금은 원래도 스토킹 범죄들을 구속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번 같이 이렇게 큰 사회적인 사건들이 생기고 나면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구속 영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신고하게 되면 뭐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고요. 경찰서에서 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하게 돼요.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또 접근을 해온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하셔야 돼요. 세 번째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알리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으셔야 돼. 내가 지금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다,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점을 자꾸 알려주셔서 주변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. 일단 스토킹 범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. 미리 대응이라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면은 별일 없겠지라는 것보다도 경찰에 좀 신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이게 경찰서에서도 계속 인식이 바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의 가정폭력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경찰에서도 가정폭력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단은 출동했다가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한 대라도 뭐 폭행이 있다거나 아니면 폭언이 있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토킹 범죄에서도요,
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경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거예요. 반대로 일단 내가 스토킹 범죄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게 됐어요. 그러면 일단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안 돼요. 더 이상은.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. 경찰서에다가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해요. 그래서 경찰서 연락이 와서 당신 뭐 조사 받아야 되지만 일단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연락을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, 물론 그게 어떤 화해의 의미에서 내지는 사과를 하려는 의미에서 찾아가시는 게 나한테는 정말 최악의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요약하자면 이거는 스토킹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. 일단은 뭐 스토킹 사건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뭐 그날 바로 구속해서 교도소로 보내진 않아요. 일단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하죠. 찾아오지 마세요. 연락하지 마세요.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자,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. 근데 여기에서 또 해. 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자기가 어떡하라고 내가 찾아가면.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면요. 그 다음에 바로 체포가 됩니다.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한번 경고를 받으면 멈추셔야 돼요. 자,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했는데 그냥 뭐 가해자 잘 돌아다녀. 뭐야 이거 사건이 별거 아닌가? 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신고만으로 바로 구속이 되기 위한 뭐 결정적인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경고를 합니다.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날 포기한 게 아닙니다. 어쨌든 절차상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해주세요. 그 다음부터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긴급 체포한다든지 그 다음 구속 단계로 넘어가게 되니까 절대 이 피해자를 법에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좀 적극적으로 이때는 좀 신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스토킹 사건들이 작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건의 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. 그리고 구속되고 실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